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새로 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고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3가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수급자인데 보험금을 받아도 수급자 탈락 안 하나요? 이 부분은 현재 수급자분들과 수급자 신청 예정이신 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보험금을 1년 이내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금융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금융자산으로 포함되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니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습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 지역별로 이 정도의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2천만원도 공제해 주고요. 생활준비금 500만원도 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줍니다. 부채도 차감해 줍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대출금입니다. 기본재산의 공제 순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됩니다. 만약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먼저 기본재산 공제액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먼저 서울 기본재산 공제가 9,9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나의 부동산이나 전세금, 금융재산 등 총재산이 5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경우는 1,000만원 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받은 금액이 9,900만원을 넘어가는 것이 3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전체를 모두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300만원에다가 6.26%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월 18만 7,800원이 최종 금융재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32% 이하인데요. 1인 가구는 77만원, 2인 가구는 126만원, 3인 가구는 161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데 새로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본재산 공제 후 남은 18만 7,800원을 금융재산으로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2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급자분들은 만약 2인 가구 나의 현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어서 126만원에서 50만원을 빼서 수급비를 76만원을 받았다면 서울 기본공제액 9,9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76만원을 받고요. 기본 공제액을 넘는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이 18만 7,800원이라면 126만원 빼기 기존 소득인정액 50만원 빼기 금융재산 300만원에 대한 소득인정액 18만 7,800원을 빼면 최종 57만 2,200원으로 줄어든 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니까 대략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영향이 없거나 수급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많은 경우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까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좀 더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언제 확인이 가능하나요?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 카톡 등으로 통보를 해주고요. 부양의무자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60일까지 소요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요. 만약 거부되었을 경우는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나요?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급여별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지면 탈락할 수도 있고 수급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일자리만 있다면 유리한 점이 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추가로 공제를 좀 더 해드립니다. 올해 근로공제 혜택은 75세 이상인 분들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20만원 공제해주고요.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주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했으므로 65세부터 74세까지의 분들이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20만 원을 먼저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므로 65세에서 74세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올해는 소득이 월 60만 원인 68세 1인 가구 C씨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42만 원으로 생계급여 고작 29만 원을 받았다면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공제 20만 원에다가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는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소득 인정액이 28만 원 곱하기 30% 하면 감소되어서 대략 49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65세에서 74세 분들이 일을 해서 월 소득이 60만 원이 새로 생긴 경우는 기존의 89만 원이 총 생활비였다면 내년부터는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고 109만 원으로 생활비가 좀 더 많아집니다.